자, 오늘의 주제, 테슬라 주식은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니다. 일단 저는 테슬라 주식에 거의 한 4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뭐 한 2020년이 아니지,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부터 뭐 2020 한 4년까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일단 투자를 왜 하게 됐냐. 일단 이유는 제가 테슬라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보는 게 CEO거든요. 이 대표. 대표를 보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일론 머스크는 정말 어, 좀 희한하고 비상하고 진짜 독보적이다. 그런 CEO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렇게 급부상한 것처럼 결국에 테슬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급부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거의 전 재산을. 근데 뭐 일단 적중은 했죠. 2021년이었나 22년도에 이게 약간 2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음, 한 방에 좀 많이 수익을 벌었지만 물론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했죠. 회귀를 하고 다시 이제 2024년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기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죠.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이거를 전량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은 들고 가야 되나. 음, 일단 결론은 매도를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유인즉슨 뭐 초반에는 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그런 브로 콤비가 괜찮아 보였어요. 우승이 가능해 보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물론 선거 결과에도 조금 이제 조금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또 다른 투자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좀 누적된 나머지 이게 갑자기 테슬라 주식까지 갑자기 반토막이 나버린다면은 이거는 약간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미친 생각이었지만은 매도를 하게 되었고 하필이면 대선 일주일 전이었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선택을 하긴 했었죠. 하지만 뭐 진짜 손해를 보고 판 건 아니고 수익을 좀 보고 팔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테슬라 주식이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닌 이유인데,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의 주가는 PER, PSR 등이 너무 높다. 예. 그러니까 원래도 높긴 높았죠.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이제 환상이 충족될 때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 환상이 깨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변했다. 어,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들도 테슬라 못지않게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예전처럼 그런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이제 테슬라 혼자서 독식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게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뭐 미국 내에서도 리비안, 루시드 등이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뭐 BYD 뭐 또 뭐 있지?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볼 때도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월가 애들이 자동으로 이제 팔아야겠죠. 예. 왜?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너무. 그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조금 과도해졌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을 했지만 일단 전기차가 테슬라 혼자 독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2020년도 제가 투자할 당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이제는 중국의 BYD, 현대 기아, 폭스바겐, 루시드, 뭐 리비안, 뭐 샤오펑 뭐 등 있는데 모두 이제 미친 경쟁이 지금 시작되면서 테슬라의 높은 마진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식에 그러니까 테슬라 매출에 그 진짜 마진이 미쳤었어요. 차 한 대 팔면 30%였나 40%였나 거의 그 정도였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자율주행 FSD까지 팔고 이런 서비스까지 팔아버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테슬라 주식에 대한 그런 과도한 환상적인 밸류에이션 그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뭐 중국 BYD나 뭐 샤오펑을 보더라도 자율주행은 그냥 공짜로 끼워 넣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팔았던 FSD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가치가. 테슬라도 아마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더십 리스크가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애플을 투자할 때도 스티브 잡스를 투자해보고 했었고요. 이제 테슬라 투자할 때도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일론 머스크가 너무 지금 정치에 몰두를 해어 있고 예전처럼 지금 뭐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같은 동료들도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동료들이죠. 그런 분들도 하나둘씩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리스크가 물론 있지만 회사의 그런 실질적인 리스크가 또 부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테슬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예. 참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국 의존도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뭐 이거는 솔직히 하나의 또 정치 문제이기도 한데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같은 편일 때는 감히 중국이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일론 머스크를 뭐 아시죠? 중국 애들이 뭐 이제 한국 애들 뭐 반할령이었나 뭐 그런 걸 때리는 것처럼 뭐 반미 그런 감정을 내세워서 우리는 미국 거를 뭐 사면 안 된다. 뭐 이제 애플, 아이폰 다 부셔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테슬라도 다 부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선동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옆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예. 트럼프와 브로맨스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권력, 힘은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중국이 또 이제 일론 머스크를 함부로 하진 않겠지만, 그런 또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또 다섯 번째로 자율주행 불확실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BY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이미 자율주행 기능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한 지금 FSD가 예전처럼 뭐 이제 독보적인 그런 기술도 아닐 뿐더러 지금 이제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와 FSD를 달고 있는 테슬라 택시가 한판 뜨고 있는데, 기술로. 근데 지금 제 의견이지만 뭐 저는 일단 구글이 좀 더 안전하고 비용이 좀 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차가 저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직까지 실수도 많고 해서 이게 과연 자율주행이 잘 될까? 그런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뭐 결국에는 비즈니스의 다각화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뭐 작년 10월 달에 빅데이였죠. 예, 이제 로봇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로봇 비즈니스를 할 거다라고 했지만은, 뭐 솔직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테슬라에서 예전에 그 로드스터라고 진짜 멋있게 생기는 2인용 스포츠카를, 컨셉카를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로 빼기 1.9초였나? 미쳤는데, 근데 그걸 아직도 발표한 지 5년이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발표를 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출시를 못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제 로봇을 만드는 것도 솔직히 상용화를 하기까지 얼마나 딜레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머스크가 허풍을 뜨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랬듯이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약간 이제 ADHD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로봇도 약속한 날 혹은 뭐 그로부터 몇 년 뒤가 되겠지만은 한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로봇을 상용화시키는 것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테슬라는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투자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예, 그런 제 의견입니다.